경륜항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3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꽤 있습니다. 이번 전영규 작년에 낙차 사고 당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혜민도 피지컬 100과 신혼여행 다녀오다 보니까 한 달여 만에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2경주, 13경주, 14경주 황승호, 임채빈, 정혜민이 있죠.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경주 운영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5경주하고 16경주는 아무래도 좀 팝과 비팝의 맞대결, 팀 대결로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2하고 13, 14는 좀 저배당 위주의 전략이 기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영수, 정춘교, 조영환, 김시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영수, 정춘교, 조영환, 김시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김영수, 최동현, 김민배, 황준하, 전영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충청권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주도력을 발휘 나갔었던 김영수가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낙차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전영규는 막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박병화, 최병일, 조봉철, 김태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 라인 쪽 선수들이 연합을 펼쳐 나갔었는데요. 박병화가 긴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태환은 5차신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현수, 정춘교, 이으뜸, 최래선, 김민철, 유지훈, 이성용, 김주석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주팀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현수가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반바퀴 이후 시속을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결승 와해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왕지연, 김원호, 김민호, 한타키, 김태범, 황승호, 윤현준, 엄정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왕지연이 나름대로 양호한 시속으로 대열을 주도해 나갔었고, 김태범이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황승호는 막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혜민, 조영환, 정윤재, 김시호, 정상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혜민의 선행을 조영환이 넘어섰었고, 후미권에서 김시우가 취입승부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우영, 김형모, 유재현, 임채빈, 안창진, 윤진규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종속 유지에 성공했었던 김우영이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차신을 두고 출발했었던 임채빈은 대열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영수, 정춘교, 조영환, 김시호, 임채빈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본다면 광명 특성급 12경주 황승호가 강축이죠. 직전차 결승전에서 선절 펼쳐 나갔었던 황승호 2차권 진입하면서 자신감 얻은 황승호입니다. 김영수 활약이 나간다면 황승호가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차 출전하고 있는 전영규보다는 김영수의 선행 활약이 나갈 수 있는 황승호의 취입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3경주 임채빈이 강축이죠. 후착 찾기입니다. 그만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비팝 쪽 김민배 선행이라든지 최동현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이들 안에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 정혜민이 강축입니다. 문제는 피지컬 100이라는 방송 촬영을 했습니다. 신혼여행까지 겹치다 보니까 정혜민이 거진 2월달을 통째로 좀 날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방송 출연도 했습니다만 전반
전반적인 컨디션은 월등하기 때문에 정혜민 입장에서는 한타키를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타키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정충규가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 이번 편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죠. 조용한 황준하, 왕지연은 비파업 라인이고 최래선, 유지훈, 김민철, 정현수는 파업 라인입니다. 여기에 2번하고 5번이 동갑내기 친구인데 왕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준하가 먼저 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최래선보다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용한 선정 가능성 친구 최래선과 묶어서의 동반 입상 넘어서면 왕지연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래선이 비팝 라인을 홀라당 넘어서게 된다면 유지훈과 김민철과의 동반 입상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포팀 1번, 2번, 3번, 수성팀 4번, 5번, 6번, 7번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성급 수성팀이 자주 팀 대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팀 대결보다는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엄정일과 안창진이 서로를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경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12, 13, 14는 안정감 있고 15, 16은 좀 까다롭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황승호가 실력 기량에서 월등합니다. 황승호 입장에서는 윤현준 있긴 합니다만 윤현준과 적극적인 협권 펼쳐 나가기는 버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수 시속감이 원체 좋죠. 전영규도 작년 12월달 낙차 사고 후 오랜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황승호와는 전법적인 궁합이 상당히 좋은 한 살 터울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성, 또 국민체육지원공단이라는 실업팀 선후배라는 점에서 황승호가 전용기를 챙겨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가 자꾸 때리면 거의 10초대 후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의 선행을 4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황승호가 전형적인 마크 추입형이기 때문에 3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영수의 선행감이 떨어진다면 4번은 넘어서면서 전용기를 불러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윤현준이 있긴 합니다만 전용기 오면 윤현준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과 실력, 기량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이 넘어서면 2번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창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형인 황승호, 김영수의 선행 승부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낙차 출전하고 있는 2번보다는 4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황승호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배당이 얼마만큼 형성이 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강자죠.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지난해 차 정종진이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해 나갔습니다. 그랑프리에서 대상경주 2연승을 거뒀었던 정종진, 임채빈 입장에서 좀 지난해차 출전했었더라면 그랑프리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출전 통보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임채빈 아쉽긴 합니다만 컨디션 면에서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합니다. 임채빈이 과연 누굴 챙겨줄 수 있느냐가, 누구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굳이 파업 라인보다는 비파업 쪽이죠. 김민배라든지 최동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배가 때려주고 임채빈이 몰고 가고 최동현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시속감만 좋다면 임채빈이 몰고 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직선에서 연승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동현도 막히한 집중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 쪽에 세종팀 한가운데서 임채빈이 경주를 풀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넘어서면 6, 7, 2번의 시속감이 원체 좋다면 임채빈도 무리해서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임채빈의 뒷자리는 이성영, 김태환이 몸싸움으로 빼앗으려고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동현이 놓치게 된다면 이번 편성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2번을 지켜주기보다는 넘어서게 된다면, 최동현이 마크를 지켜낸다면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혜민이라는 강자가 있죠. 넷플릭스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00명의 컨디션 좋은, 몸집 좋은 선수들이 경합을 펼치는 경주에서 정혜민이 아쉽게 2차 준우승을 차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승전 비하인드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2차권에 머물렀었던 정혜민, 우승을 했었다라면 3억이라는 상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등한 선수는 상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내 좀 아쉽기만 했었던 정혜민, 일단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2월달이 아무래도 큰 공백기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정혜민 과연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혜민 입장에서는 정태양하고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춘교 입장에서는 박병화, 최병일, 조봉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태양이 때려주고 정혜민, 한타키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태양이 박병화 힘들게 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정혜민 넘어서게 된다면 지종을 할 때 담선을 안 나왔었던 선수가 한타키입니다. 마크를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정춘교가 2번의 뒷자리만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끌어내서 몸싸움 털어버린다면 한타키가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2번과 3번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 입장에서는 7번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7번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2, 7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 3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변수 앞선에서 언급했는데, 피지컬 100이라는 넷플릭스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기 때문에 젊은 피 정혜민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실패하게 된다면 조봉철의 선행, 박병호가 몰고 가고 정춘교가 막혀나가는 1번과 3번 동반 입상, 조봉철이 힘으로 버텨낸다면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2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혜민이 한 달에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사인이 좀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3번이나 1번, 5번은 정혜민의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등치도 크고 힘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정혜민이 훌러덩 넘어서게 된다면 한타키와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주력이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3번 빼앗을 수 있는 정춘교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황준하, 왕지연이 비파업 라인이고, 최래선을 중심으로 유지훈, 김민철, 정현수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파업 라인입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황준하, 최래선은 22기 동기생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준하가 힘을 쓰고 조용한, 여기에 왕전이 막혀 나간다면 최래선이 후미를 막혀 나가거나 왕전이 최래선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아무래도 2번하고 5번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 최래선이 오히려 때려주고 2번하고 6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래선 앞선에서 땡겨줄 선수가 김민철하고 정현수밖에 없는데 컨디션 떨어져 있는 상태고, 김민철이 힘으로 버텨내면서 조용한 왕지연을 막아내긴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성에서만큼은 이래저래 3번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조용한, 요즘 들어서 확실하게 탄력받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곡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패서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선행을 2번이 활용해 나간다면 왕지연이 낙차 출전이긴 합니다만 마크 됐을 때 충분히 착승원진이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좀 낙차 사고로 인해서 왕지연이 좀 공백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확실하게 좋기 때문에 조용한 뒷자리를 막혀 나가면서 최래선 견제에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기본입니다. 하지만 복승까지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2번과 6번이죠.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5하고 1, 6 그 중에서는 2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정연호도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최래선 유지훈이라든지 4번과 1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최래선이 6번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조용한 견제 가능하죠. 김민철이 힘을 쓰고 5번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5번하고 7번이에요. 전주팀이죠. 4번에 손내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5번과 4번 전략권 협공도 충분히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이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고 타임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조용한 왕지연의 닥션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과 5번 동반 입상 복승을 우선 하시되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1번, 2번, 3번은 김포팀이에요. 4번, 5번, 6번, 7번은 수성팀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수성팀, 팀 간 대결에 자주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완창진이 수성팀에서는 강축이죠. 김포팀에서는 엄정일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가 류재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창민이 직선에서 짧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엄정일의 직선 후다닥이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이라고 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죠. 팀 대결이긴 합니다만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번과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3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번 김태범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태범이 때리고 엄정일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류재민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안창진까지 힘든 견제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3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3번과 7번 쪽이 이번 편성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도 팀 대결로 좀 경주가 흘러갔습니다. 세종하고 김포팀 맞대결에서 김포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류재민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안창진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모가 끌어내고 김우영이 꿈밀껏 막혀 나간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수성팀 완승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5번입니다. 류재민이 저측이 나선다면 안창진이 유리하죠.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 정도는 차선책으로 함께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류재민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안창진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태범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정일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